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에 근무하는 기록연구사 왕호성입니다. 앞서 설문원 교수님께서 부산기록원의 필요성 그리고 그 비전에 대해서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는 그 다음 또 이어서 설문원 교수님의 내용을 이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국가기록원이다라고 정했습니다. 먼저 다 아시겠지만 우선은 부산시 관계자 선생님들께도 전달하는 의미에서 제가 조금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라는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강기록물의 연구보존을 위해서 조례로 설치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등인데요.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은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관한 기록 관리에 관한 모든 것들이 되겠죠. 거기에 향토 자료 수집 등이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록과 지방에 있는 향토 자료까지 수집하는 그런 토탈 아카이브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요. 법률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2007년까지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설치 대상인 기관들은 여기에 따라서 공공기록물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가지고 있답니다. 계획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진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설치 사례를 보겠습니다. 앞서도 설문원 교수님 말씀하셨던 서울기록원 사례, 저도 역시 서울기록원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의 대부분의 그 영감은 또 서울기록원에서 많이 제가 얻었는데요. 그 자료를 구하려고 서울시에 연락을 했더니 서울시 담당자가 또 오늘 또 이 자리에 또 나와주셨어요. 서울기록원 원정관 선생님, 잠깐 일어나서 한 분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서울기록원 원정관 선생님이십니다. 서울기록원 자료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수년간 해오셨어요. 그리고 원정관 선생님께서 주무 역할로서 현재 ISP까지 그렇게 진행을 현재 하고 계십니다. 자료 필요하시면 원 선생님 도와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2007년에 역시 2007년에 아카이브 설치 기본계획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이 있었는데 진행 안 됐어요. 그러다가 박원순 시장이 2012년에 오시면서 부지 확보하고 용역들을 쭉 진행을 하면서 현재 2018년 목표로 준공이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498억 정도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5개 부서에 60명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기록원의 비전은 여기 보시면 세계 최고 기록문화도시 서울실현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기록원이 경쟁 상대가 글로벌한 거죠.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바로 옆에 경남기록원. 경남기록원이 지금 2017년 11월에 준공이다라고 지금 현재 그 예정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쭉 진행은 되고 있고요. 상반기 저희 학술 회의에서도 경남기록원에서 오셔서 이제 이 발표를 한번 하셨습니다. 도민의 알 권리 충족으로 투명 책임 행정을 구현하는 걸 비전으로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127억 정도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3팀 14명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앞서 저희 조소연 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AMS 설치를 위해서 국고 보조를 또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여전히 계속적인 열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내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도 있습니다. 뉴욕 주립 아카이브 71년에 설치가 됐고요. 런던, 호주의 뉴사우스 웨일즈, 북경시 아카이브, 대체로 58년에서 70년, 그러니까 기록관리 선진국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들, 민주주의가 좀 앞서가는 나라들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국가의 관점이 아니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필요성을 이미 오래전부터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공기록과 역사기록, 공기록과 시민기록, 역사기록 수집을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현재까지는 아직 서울기록원도 개청을 안 했고 경남기록원도 개청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유일하게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없는 나라라고 합니다. 위기이자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치를 둘러싼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앞서도 설문훈 교수님 말씀에 이제 여러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설치를 해야 된다, 마땅히 해야 한다. 당위적 측면에서 이건 법적 의무사항인데 공공기록물 관리하는 법률에 나와 있는데 왜 설치를 안 합니까? 라는 입장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지방 재정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설치를 하라는 거냐, 이 양쪽의 입장이 현재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위적 측면에서는 시도지사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의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국가 중심의 역사를 지방으로 변화시키고 지방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부각하는 바로 당신들한테 장점이 있는 거다. 하지만 국가는 아무런 도움을 안 준다. 지원도 안 해준다. 그리고 설치 비용이 너무 과도하다. 공공기록만을 위해서 한다면 예산 낭비다. 이런 논리로 현재까지 버티고 있죠. 시민기록 적극적으로 수집을 해봐라. 도서관과 박물관 함께 지역문화유산기관이 된다. 당신의 지역에 굉장히 많은 우군들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를 강조를 하는데 도서관에 비해서 여론인식은 굉장히 부정적이다. 박물관 기록과 중복이 되는데 왜 굳이 그걸 아카이브를 설치해야 하느냐, 이런 입장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관을 만들라고 하면서 조직은 안 주고 전문요원 계약직이고 현실은 그렇습니다. 국가에 요청하는 것들 이유는 사실은 있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지역의 역사를 주체적 관점에서 기억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금 현재처럼 국가기록원, 국가아카이브가 있는 상황에서 그냥 국가적 관점에서 기억하는 것 자체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들이 대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산 지역에 그러면 기록관리 현황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 장표 보시면 상당히 복잡하죠. 실제로 복잡합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기록관이 하나가 있고요. 16개 구군 기록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의 교육청 기록관이 있죠. 지금 2009년부터인가요? 국가기록원과 연구기록물, 아카이브화하는 연구기록물 관리기관과의 어떤 업무들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기록물들 이관이 국가 속으로 가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중요 기록물을 선별해서 국가 속으로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서고는 굉장히 만고 상태가 될 테고, 그리고 업무 자체는 중요 기록물 선별보다는 한시 기록물 위주의 어떤 업무들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정규 직원 현재 17개 기록관에 근무하는 전문 요원 중에서 4명밖에 없고요. 만고 상태인데 거의 다 만고 상태라고 제가 이렇게 전화 인터뷰 만나서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거의 다 만고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중에서 30년 이상 연구 보존 대상은 그 중에서 50%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설문훈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한시 기록물과 연구 기록물이 지금 불편한 동고, 위법적 동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부 건축가, 건설가 이런 도면들은 아예 이관 자체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처리과, 지금 현재 처리과 기록관, 기록관이 처리과 기록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하니 연구 기록물 국가 속으로 옮겨야 되는 중요 업무들이 없다 보니까 기록관리 업무 외에 정보 공개, 문서 수발, 보안, 서무, 식단 관리까지 연구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실제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처리과 위주의 업무, 생산해낭 통보와 같은 국가기록원과의 업무들이 일종의 이벤트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시 기록물의 폐기심의 유지의 업무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 기록 관리 현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방 기록물 관리기관 왜 설치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기록 관리 기관이 있으면 지금 현재 부산기록관,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 학부모들, 교사님들이 이렇게 인솔해서 견학들 오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방 기록 관리 기관이 설치가 되면은 국가기록원에, 그러니까 The National Archive at 부산이 아니라 지방 기록물 부산 아카이브즈가 생기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시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기록을 활용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겠죠.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연구자들, 소외계층들까지 그들의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길 거고요. 보존할 수도 있을 것이고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이 축적할 수 있는 거죠. 지식으로. 결국 이들이 모두 다 부산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지지할 것이고 결국 그것은 지방정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시민의 참여 정치가 실현이 되거든요. 지역 중심의 지식을 축적 활용할 수 있고요. 지역의 정체성을 그들의 역사성으로 확립할 수 있다는 거죠. 부산의 시각으로. 결국은 협치, 거버넌스, 민주주의 실현의 기반이 될 겁니다. 부산의 기록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산의 기록은 부산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중에 하나겠지만 부산에서는 부산의 역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사,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국가가 할 일이 있고 지방정부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좋죠. 교부세라든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조직, 예산, 그리고 국가기록원처럼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방 아카이브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적은 인력으로 최대 효율을 보장하는 기록관리 표준, 방법론 이런 것들이 설계되고 보급이 되어야겠죠. 국가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럼 지방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설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관장의 확고한 설치 의지. 사실은 서울도 그러고 경남도지사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준비도 해야겠죠. 그리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거버넌스,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민주주의의 기반임을 홍보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갖다 굉장히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와 부산의 협치가 가능한 지방기록 관리의 기반이 바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다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잠깐 여기 국가에 보면은 미국의 NHPIC 사례에 참조했는데 이런 사례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국가기록청 산하에 기금운용위원회가 예산을 별도로 의회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기록관리 프로젝트, 기록관리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전자기록 관리 방법론 저희가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런 예산 지원, 기금 지원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 기록 관리 어떤 개선 방향들은 이런 실질적인 돈, 예산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부산기록원이 만들어지면은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그냥 그림으로 간단하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굉장히 지역사회에 기여할 거라는 겁니다. 정보공개 활성화돼서 법적 증빙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식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서 지역 경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설치가 된다면은 이제 국내에는 경쟁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글로벌한 경쟁 가능하고요. 웹사회 아닙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카이브가 해야 될 일들이 기존의 종이 기록물 시대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들을 아카이빙 해야 합니다. 관리해야 하고 서비스해야 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냥 단지 행정기관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전문가 집단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아키비스트들이 적극적으로 전자기록에 개입을 하고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립에 개입을 하고 그리고 진정한 아카이브로서 설립 이후에 역할을 한다면은 부산기록원이 세계적인 아카이브가 될 기회가 지금 있습니다. 그럼 부산기록원의 미래사항은 어떠할까요? 기록관리 프로세스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선생님들 지금 기관에서 얼마나 어렵게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전자기록 시대에 모든 것은 전자적으로 관리를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수작업으로 하죠. 기록관리 프로세스는 원래 그래, 원칙적으로 그래. 저는 사실은 반대합니다. 기록관리도 얼마든지 자동화 가능하고요. 분류체계와 메타데이터로 통제할 수 있으면서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레코드 컨티뉴um 이론은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예, 부산기록원의 미래 모습은 공공기록과 시민기록 모두를 다루는 토탈 아카이브즈로서의 역할이 있을 것 같고요. 기록관리 전문가 조직으로서 분류체계와 모든 유형의 메타데이터가 설계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전자기록의 전자가 중심이 아니라 기록이 중심이 되어 있는 진정한 전자기록에 대한 대응 능력이 있고 기록 시스템으로 이들을 모두 지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산기록의 미래상은 관리 가능한 기록관리, 아키비스트가 관리 가능한 그러한 기록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규에서 우리가 기록관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과 당위성 정의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업무 프로세스 하나하나를 시스템으로 자동화하고 경남기록원이 지금 기록원 설립하자마자 AMS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 부족하다고 지금 국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아카이브 시스템은 분류체계와 메타데이터가 기록관리 심장이라고 하는 그 분류체계에 혈액을 공급하는 메타데이터가 중심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모든 걸 수작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산해낸 통보 수작업으로 하고 있고 15개의 서식을 쓰고 있고 기록물 이관을 할 때 다시 한번 목록을 더 만듭니다. 등록할 때 다시 정리사업을 통해서 또 등록을 합니다. 평가도 따로 하고 공개 제보를 따로 하고 다 수작업을 하는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아카이브. 그래서 왜 자동화를 하고 왜 전자적으로 해야 됩니까? 기록 관리가 사람이 하다 보면은 정확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기록 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아까 우리 설문원 교수님 말씀하셨던 OAC 모든 아카이브들 그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서로의 어떤 전자적인 표준 시스템 이런 게 갖춰져 있으면 그런 통합 검색 가능하거든요. 기록 관리 서비스 굉장히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지금 현재 선생님들의 기관에는 전자문서 시스템도 있을 것이고 업무관리 시스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부산시에도 너무너무 많은 행정정보 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정보 데이터셋들 있거든요. 그리고 기록관리 시스템 또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카이브 시스템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표준을 만들고 자동으로 그 주고받은 메타데이터들이 그 표준만 지키면 우리 아카이브 시스템이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이관할 것들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기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기대하기 어렵겠죠. 뭐 목록 시스템이 있으면 다행입니다. 엑셀 파일 정도로 관리를 하고 사실은 얼마 전에 저희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에서 시민기록, 영아기록을 긴급 수집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기록원이 없으니까 사라질 위기에 있는 기록 홍영철 영아기록이거든요. 그 영아기록을 긴급 수집을 했습니다. 나중에 부산기록원이 설립이 되면 그 위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 건 차후의 문제지만은 어쨌든 사라질 위기에 있는 부산 지역의 기록을 긴급 수집을 하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리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아카이브의 전문성을 지금 발현을 하고 있고 여러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지금 질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산기록원의 미래상은 이런 작지만 강한 아카이브여야겠죠. 그래야지 현실적으로 예산도 적게 들어가면서 그러면서도 모든 걸 다 하는 아카이브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카이브가 되겠죠. 자동화된 심리스 기록 관리가 실현이 되도록 우리가 생산해낸 통보를 했는데 단위 가제 코드가 잘못됐다고 오류 통보되고 그것 때문에 기록 관리가 스탑이 되는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기록 관리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능한 아카이브가 됐으면 하고요. 지금 현재 관리 방법이 없는 행정정보 데이터셋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도록 그런 미래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국가기록원은 뭘 할 건데 무슨 역할을 할 건데 이런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 정부는 법률을 만들고 조직과 예산 등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방정부는 아카이브를 설치를 하고 시민기록을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뭔가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기여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국가기록원은 그 중간에서 중간자적 역할을 국가기록관리의 수호자로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교섭도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따고 조직도 따서 지방정부에 협력하고 지원하고 이런 역할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다.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장하는 기록관리 방법론 연구개발을 지원하면은 정말 작지만 강한 아카이브 될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지속 가능한 기록관리. 정부가 바뀌거나 사람이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기록관리가 될 수 있는 아카이브. 그게 그렇게 만드는 게 국가기록원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기록원과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여러 선생님들과 국가기록원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지난 1999년에 처음 법률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쌓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중앙연구기록관리기관의 경험들을 팩트 위주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캠스나 팜스와 같은 연구기록 관리 시스템의 운영 노하우 공개하고 공유하고 개선할 게 있으면은 바꾸고 장기 포존 네오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인 거는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전향적으로 공유하고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관리 현황이라든지 생산형 통보제도 운영 한계라든지 표준 RMS 보호가 현재 클라우드 RMS 전환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공유가 되어서 지방 아카이브가 설립되어야 된다는 것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론도 국가기록원에 제공을 하고 그러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협치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서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